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원TV의 정주원입니다. 올해가 6.25 사변 71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북한인민군 서울 점령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사변은 김일성이 일으킨 무력 남침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하고 남노당들이 일으킨 폭동을 민중봉기라 나팔을 불어대고 각종 특별법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세상에 언제 6.25가 이승만이 북침한 전쟁이었다고 역사를 엎어버릴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애국의 출발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초석입니다. 해방 후 남한 인구는 78.8%가 사회주의를 지지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빨리 발을 빼려는 미 군정하에 정치, 경제, 사회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에 남노당의 폭동으로 치안은 불안하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양민들은 군경과 폭도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건국 73년이 지난 지금 반대한민국 정서는 나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소련군이 김일성을 앞세워 소련 위성국 즉 괴뢰국을 만들기 위하여 38선을 봉쇄한 채 일사천리로 중앙행정국과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라는 가림막을 쳐놓고 국가의 체제를 숨가쁘게 세웠습니다. 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 김일성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임시를 떼어내고 북조선인민위원회 즉 국가의 정부를 선포하였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을 민주기지의 거점으로 해놓고 언제든지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한도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고 감행한 것이 무력 남침 6.25입니다. 북한인민군 중위 출신은 학생들에게도 정규 군사훈련을 시킨 1948년부터 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인민군 장교들이 고급 중학교 즉 고등학교에 와서 군사훈련을 일주일에 4-5시간씩 시켰다고 합니다. 고급 중학교 이상의 모든 교육기관에는 인민군 장교들이 배속되었고 1950년 이후에는 훈련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군관학교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사격훈련, 독도법, 수류탄 던지기, 참호파기 등 실전 훈련을 중점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10시까지 사성교육이 실시되었고 하루 40km 이상을 걷는 행군 때는 속도 조절과 휴식 요령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비상을 걸어 야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교육은 대부분 중령급의 직업 장교들이 담당했고 본격적인 전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용어 혼란술의 명수인데 전투문화훈련이라 해놓고 사상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미제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 남반부를 해방해야 한다. 이런 구호로 전쟁의 당위성을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학군단에게 이렇게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면 정규군의 훈련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1949년 12월 15일부터 1950년 5월 15일에 걸친 동기 전투 문화훈련을 전군이 진행했고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기 전투 문화훈련이 5개월간 일정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전투 문화훈련 일과표를 보면 학군당과 같은 시간량인데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저녁 10시까지 빡빡한 일과로 짜여 있습니다. 하기 문화 전투 훈련의 목적은
실전 같은 전투 훈련과 무력 남침의 정치적 의의가 주입되고 군인들은 빨리 공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스스로 원하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인민군이 50년 6월 25일에 남침하기까지 장장 7개월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실전 같은 전투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화독제세로 남침하는 인민군에게 밀려 국군은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개월간 팽팽하게 견지했던 인민군들은 초긴장감이 풀린 많은 지휘관들이 피곤에 몰려서 아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울 점령만 하면 지하에 숨어있던 남로당들이 전국에서 봉기를 할 것이라고 박헌영이 호언장담했기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들은 전승 축하연을 베풀고 반동 숙청 및 인민재판을 열고 병사와 장교는 신기한 듯이 시내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시내를 구경하는 등 마치 수학여행으로 온 학생들처럼 신명나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최용건만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평소에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최용건 때문에 조국 해방정선, 즉 6.25 때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미군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남조선 전역을 해방하려고 최용건을 제일 중요한 서울 해방 전투 지휘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용건은 전쟁 개시 4일째 되는 날에 서울을 해방시키고서도 그 뒤 3일 동안이나 거기에 눌러앉아 매일 저녁 술을 마시고 아침이면 해장 술까지 해가며 잠을 자고 휴식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하루에 몇 차례나 무전을 날리고 전령을 보내 빨리 남진하라 하고 독촉했지만 듣지 않다가 3일이나 지난 후에 남진을 했는데 이미 미군이 오산까지 들어온 후였습니다. 이 3일간이 우리 국군에게는 부대 재편성과 전열을 가다듬게 한 절호의 시간이 되었지요. 47년 서울을 탈출하여 북으로 가 부수상에 앉은 박헌영은 기대하고 고대하던 남로당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자 6월 28일 방송 연설을 하며 선동을 합니다. 인민군 여러분, 남조선 인민을 구하러 온 것이다.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고 역도들이 일으킨 내전을 끝내기 위하여 진격해 온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모든 남반부 인민들을 왜 총궐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일어서서 이 전인민적, 구국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의 후방에 있어서는 첫째도 폭동, 둘째도 폭동, 셋째도 폭동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대중적 정치적 폭동을 일으키시오. 그러나 폭동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남로당의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때 전국의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켰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왜 박헌영이 폭동하라고 선동해도 남로당들은 잠잠했을까요? 그때 박헌영의 주장대로 남로당이 전국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